제가 오늘 아주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굿모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게 어, 쉽지만 어렵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오늘 건강한 아침 습관 성형 프로젝트인 굿모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모두 120세까지 건강하고 예뻐지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답이 써져 있어요. 굿모닝이에요. 그쵸? 그러면 왜 그 굿모닝이 필요한 건지 한번 단백질과 유산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 물은 지난 시간 했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단백질. 그러면 물은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2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말 들어보셨죠? 60조개, 우리 몸은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포를 다른 말로 우리는 물주머니라고 한대요. 물주머니. 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죠? 양수, 엄마의 양수,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물에 푹 불어져 담가 있다, 10달 동안 담가 있다가 태어난 거잖아요. 물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모두 촉촉하게 물주머니를 달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물주머니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모든 세포, 기관, 장기, 단백질, 머리카락 모든 피부 조직을 만든 것이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난 증상을 한번 10가지인데 이제 본인에게 해당하는 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카운트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탈모, 머리카락이 얇아진다. 저 얇아져요. 손발톱이 약해진다. 이 원인은 한 가지인데 케라틴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부족해서겠죠?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아프다. 이런 증상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면역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면역 세포가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키가 크지 않는다. 저는 키 성장이 멈췄지만 아이들 키가 크지 않는다. 골다공증이 있다. 이건 뼈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뼈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칼슘이라고 생각하는데 뼈의 칼슘은 27.5%밖에 해당하지 않고 단백질이 42%나 차지한대요. 그러면 키 크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골다공증도. 자, 그러면 근육이 줄어든다. 이건 당연하겠죠. 근육의 먹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또 단백질 부족 증상이래요. 자, 다섯 번째, 살이 빠지지 않는다. 극히 공감을 크게 끄덕일 수 있죠. 예, 단백질이 지방 대사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자, 여섯 번째, 다리 등 아침에 이렇게 다리나 몸이 붓는 증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단백질의 일종인 알부민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수면 장애, 생리 불규칙, 피부 트러블 이거는 모두 호르몬과 관련된 건데요.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이래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는 이거는 아마 열이면 아홉 분은 다 그럴 건데 단 음식이 단계 땡기는 거, 당 떨어졌다, 당 떨어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백질 지렛대 가설로 한번 알아보면 여기 옆에 조그만 요 그림 보이시죠? 요거 보시면은 원래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이렇게 일직선상의 양이 똑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죠? 밥. 지방도 많이 먹어요, 고기. 그런데 단백질을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꼭 꺾이게 되면 이 부족한 곳을 인간의 몸은 이렇게 항상성의 원리로 해서 채우려고 한대. 그러면 단백질을 주인이 안 먹어주니까 남아도는 탄수화물로 채우고 지방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단 음식이 설탕이잖아요. 밥, 떡, 빵 이런 탄수화물이 사실 설탕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단 음식이 땡긴다, 탄수화물 땡긴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겠죠. 아홉 번째, 피부가 칙칙하고 탄력이 떨어진다. 콜라겐의 90%가 단백질이에요. 열 번째, 우울증이 오거나 브레인 포그. 이거 브레인 포그는 뭐냐면 브레인이 뇌잖아요. 포그가 안개. 그래서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다면 어떨까요? 멍한 증상이겠죠? 약간 생각이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고 약간 이렇게 멍해지는 거, 약간 멍청해지는 그런 증상이 브레인 포그인데 이런 증상도 다 신경 전달 물질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 10가지 중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손 들어 보시면 네. 다 해당한다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근데 저는 11번째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닿더라고요. 단백질 충치에 대한 건데요.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11세 어린이를 조사해 봤더니 우식 경험, 이거 치아가 썩은 거죠. 치아 우식증. 0.59개나 많았다라는 거죠. 보통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보통 20kg 정도 하지 않나? 20kg에서 한 30kg 사이죠. 몸무게. 그러면 내가 적정량의 단백질은 어떤 거예요? 20g에서 30g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하루에 단백질을 한 2숟가락 정도 먹으면 이 정도 양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에게도 단백질은 치아, 그냥 직접적으로 와닿잖아요. 이적 썩지, 충치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도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죠. 만 6세 이전에 영구치열이 아이들 형성되는 거죠. 유치가 빠지고 이게 영구치가 딱 형성되는데 이 치아를 가지고 100살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나는 막 한 50세 되면 이빨 다 갈아 낄 거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 치아를 이왕이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 아이의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이빨 버린 아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한국인은 연간 1인당 육류 섭취량이 한 63.5kg래요. 그러면 저는 60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kg 정도 되는 사람, 60kg 정도 되는 사람을 1년에 한 사람당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그럼 뭐 돼지 한 마리 정도 되겠죠. 뭐 아시아 최고 수준이래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단백질 부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막 이러면 아, 나 고기 매일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60세 이상 노인 중 2명 중 1명이라고 하면 뭐예요? 2대 1이니까 50%죠. 50%가 단백질 부족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사코페니아라고, 사이코가 아니고요. 사코페니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한 현상이래. 근감소증. 질병 코드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 코드가 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감소한다는 건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30세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그때 못 느껴요. 그런데 50세부터 매년 1에서 2% 감소하고 60세부터는 그 감속도가 더욱 가속화가 된대요. 그래서 사코페니아 진단을 60세 이상은 11.6%,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질병 코드를 받는 거죠. 그러면 80세가 넘어서면 38.6이니까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사코페니아 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질병 코드를. 그리고 사코페니아일 경우에 사망률이 4.1배나 높다고 하는 그때 우리 옛날에 그 동영상 유튜브인데 뭐야 근육 1kg의 가치가 1kg은 1,300만 원의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육 1kg이 높고 있던지 낮던지 이거에 따라서 근육이 내가 병원에 어떤 이유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 되면. 그러면 회복이 빠르신 분은 근육이 높은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근육 1kg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더 그에 따른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고 오래 입원하게 되면 어떤 일이죠? 치료를 많이 받게 되니까 간병 서비스도 많이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비도 많이 나오죠. 약도 많이 먹어야 되죠.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근육 1kg가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 들었는데 저는 이 사코페니아 사망률 보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노화에 따라 근육이 줄어들다 보면 일정 시점부터 보행 속도 천천히 나이 들면 천천히 걷는다는 거죠. 왜 보면은 어른들 이렇게 횡단보도 걸으면 우리 타타타닥 신호받으면 빨리빨리 걷는데 약간 나이가 들면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입원, 사망과 같은 일이 크게 증가한다. 노화가 되면 너무 서글퍼요. 근육의 기능과 양이 일정량
일정 영양 이하로 감소해서 각종 합병증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을 사코페니아라는 질병으로 진단한다고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이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효과적인 진행하는 방해를 네.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린 대부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죠? 고기 많이 먹어. 우유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고기나 소에서 나온 우유나 모두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의 문제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섭취한다는 그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기는 우리 왜 사골곰탕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장조림을 이렇게 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장고 떡 꺼내면 이렇게 하얀색 지방이 옆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은 실온에서는 뭉쳐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내 몸 안에 들어가면 혈관에 잘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기 100g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의 단백질 함량은 20%, 20g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고기 옆에 붙어 있던 지방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기는 열악한 그 동물의 사육 환경으로도 알 수 있듯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섭취한다는 건. 그래서 고기가 항생제를 많이 먹이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성장 촉진제도 닭을 15일 만에 키운다고 하니까요. 성장 촉진제도 많이 이렇게 사료에도 많이 넣고 늘 항생제에 노출돼 있는 거죠. 그 우유도 사실 항생제 고소고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가 사람처럼 소도 임신을 해야지만 젖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소 젖을 짜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젖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딱 아시죠? 이렇게 젖을 딱 끼우면은 짝짝짝 짜야 되는데 그럼 거기가 항상 접촉이 돼 있으니까 늘 고름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 부분이 닿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1년 12달 그 젖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다가 이제 잘 죽으니까 애들이 아프니까 사료에다도 항생제 먹고 물에다도 항생제 섞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애들이 그것을 이제 먹고 항생제를 먹고 우유를 짰다. 그러면 그 우유는 어떤 거예요? 소구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너무 갑자기 얘기하니까 밥맛이 떨어지네요. 항생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고기들이 먹는 사료 역시 다 GMO 사료기 때문에 노출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근데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먹고 싶으면. 그런데 나는 단백질을 좀 섭취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먹는 건 아닌 거죠. 그냥 먹고 싶을 때 드시면 됩니다. 두부랑 콩으로도 우리가 단백질 섭취할 수 있죠. 근데 식물성 단백질, 이거는 식물성 단백질이야,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GMO라는 건데, 유전자 변형 식품인데, 우리나라는 GMO 콩을, 수입을 이렇게 정식적으로 수입한 허가국이에요. 어떤 거를 수입하냐면 네 가지인데요. 콩,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면화, 그 다음에 카놀라. 이게 왜 펜이 이렇게 되죠? 네, 카놀라.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공식 허가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GMO 콩이다. 그래서 두부 같은 것도, 콩나물 같은 것도 국산 콩 드셔야 되고, 국산 두부 드셔야 되고, 국산 콩나물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렴한 건 한 뭐 1,000원도 안 되는 두부부터 3,000원, 4,000원 하는 두부까지 가격은 다양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국산 콩을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흡수율이 좀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현실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보충제 종류가 유청 단백질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청 단백질이란 말은 이제 우유 뭐 이런 거겠죠. 뭐 칼로리가 높고 역시 지방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인의 특성상 한국인은 75%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유청 단백질 소화를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약간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꺽꺽거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산양유랑 초유 단백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단백질보다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높아서 순도가 낮고요. 유당 함량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리대도 단백질이 있어요. 식물성이고요. 흡수율이 높아요. 95% 이상이고요. 콩으로 되어 있으니까 콩의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밀카까지 섭취할 수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은 분리, 대두, 아이고 단백이다. 글씨가 엉망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펜이 안 되네요. 잘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을 할 때 피해야 될 성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을 뒤에 이렇게 딱 보시면 이거 있으면 좀 찝찝하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크레아틴은 순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령을 3kg 들던 사람이 갑자기 5kg를 들었어. 이거 단백질 먹고 나서. 그런 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탈모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성인 남성이 2주간 크레아틴을 하루 5g, 5g이면 되게 조그만 양이에요. 이걸 섭취하게 되면 탈모 유발 호르몬 DHT가 40%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도 어렵대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만들고 근육을 현저하게 증가시켜서 운동선수들에게 금지된 호르몬 제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 유방화, 발기부전, 간 손상, 골다공증의 부작용을 보고하고 있고요. 제조사들이 근데 이게 부작용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성분에 표시하지 않고 몰래 집어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품 홍보할 때 이거 근육 증강 효과가 탁월하다 막 이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표시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마시고 그냥 안 믿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분리대두 단백인 거죠. 아까 처음에 분리대두 단백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사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콩 이게 원료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순식물성 100%고요. 순도가 당연히 그러니까 높고요. 유당불내증 유청이 아니니까요. 유당불내증이 걱정이 없어요. 순식물성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넌 GMO라서 그런 걸로 안전하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는 아미노스코어 100점이라는 건데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아미노스코어라는 거는 이게 있어요. 100점짜리 잘 없어요. 이제 고기도요 83점이고요. 우유도 78점이에요. 콩도 73점이고요. 곡물도 72점이에요. 그런데 아메이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은 100점이 맞춰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입 빠진 두레박 혹시 아세요?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가 이렇게 빠진 이렇게 두레박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딱 물을 채웠어요. 근데 이가 이만큼 빠졌네요. 그럼 이로 질질질질 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미노스코어 100점짜리를 먹으면 이게 다 메꿔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게 83점, 73점 뭐 이렇게 먹으면 어느 것 하나는 이가 빠져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몽탕 빠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이거 피곤하잖아요. 어떤 건 78점, 뭐가 빠진지 몰라.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아플 때는 아유 그냥 파이토 프로틴을 드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제가 이렇게 큼직하게 표시해놨어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하루 섭취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프로틴은 450g 기준 이거 여기 보면 쬐끄맣게 안 써졌는데 12.5g을 먹는 거예요. 12.5g을 하루 2번 먹는데 한 번만 먹겠다고 칠게요. 아침에 한 번, 굿모닝. 아침에 한 번 먹는다. 그러면 하루 1,500원에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대용량 단백질 있어요. 900g짜리. 이건 2달분인데요. 하루 1,410원 정도 다음 견적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굿모닝 할 때, 이게 SOP로 이게 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어제 제가 들은 거예요. 본사 직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한 통을 매달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내 식구가 먹으면 단백질 2통을 SOP로 걸면 더 큰 혜택이겠죠. 6개월의 반값, 12, 18, 24개월이라 공짜. 그러면 2년 먹었을 때 3통 반이 공짜니까 8만 원짜리 단백질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휴대용 단백질 있어요. 이게 스틱 단백질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2주 더 14포 들어있으니까 2주 먹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785원 정도 꼴 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가수분해 단백질인데 저는 단백질 분해 미생물이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먹으면 항상 약간 속이 부대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분해 단백질을 먹고 너무 속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와, 이게 먹은 것 같지 않고 이 편안함이 뭐지? 근데 속은 배부른. 네, 이 가수분해 단백질도 450g에 이건 23.5g을 먹게 돼 있거든요. 23.5g. 조금 많이 먹죠. 그래서 하루 3,300원 정도 단가가 되는 거고요. 녹차 단백질도 좋아하시죠? 이거 녹차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2,350원 정도. 딸기, 애들이 먹는 딸기 맛 프로틴은 2,09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장점이 있어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하고 비타민 C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먹냐면은 이거 섞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수분해 단백질이랑 일반 단백질, 아니면 녹차 단백질이랑 일반 단백질, 아니면 딸기맛 단백질, 일반 단백질 이게 섞어 먹으면 너무 요렇게 해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게 먹고 맛도 맛있게 먹고 예, 단백질 이상의 단백질이었고요. 네,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무에서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는 죽어요. 그쵸? 모든 질병은, 그러니까 사람의 뿌리는 이게 몸이 나무라고 치면, 사람의 이제 장은 뿌리와 같은 거죠. 뿌리에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니까. 그래서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 유산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장은 첫 번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 감기, 각종 염증, 아토피, 비염.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았나요? 이게 흉선이라고 하는 이 목구멍 있잖아요. 목에 푹 튀어나오는데 밑에 호두만한 이게 면역기관이 존재합니다. 흉선.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흉선이 이게 면역기관이거든요. 근데 40세 전까지는 흉선에서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나와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이거 70% 이거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흉선 네모나 T세포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근데 이 T세포가 40세까지만 딱 나오고 퇴화돼요. 퇴화. 슬프죠. 저 퇴화됐어요. 저 48세거든요. 그런데 신은 인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흉선이 아니라 이제 흉선 바깥에서 흉선 외부나 T세포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40세 넘은 사람은 반드시 장 관리를 해야 돼요. 이 흉선에서 T세포가 나오는 T세포가 하는 역할은 각종 암, 질병, 면역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흉선 40세 이상은 장에서 T세포가 나오니까 반드시 장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장은 뿌리니까 아까 음식물 소화,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고 먹으면 먹는 대로 화장실 막 가서 이렇게 설사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1,000만 원짜리 산삼을 먹어도 변으로 다 나가. 변이 999만 원을 먹고 사람은 10,000원치만 먹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찌꺼기를 배출하는 거죠. 근데 내가 100만큼 먹었어요. 100만큼 입으로 먹었는데 변으로 100이 다 나오면 건강하겠죠. 그런데 변으로 자꾸 안 나오고 찌꺼기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쌓인 찌꺼기가 이틀, 3일 내 몸에 체류하다가 약한 장기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 장독소가 온몸을 돌아다니게 돼서 그게 피부로 나오면 아토피, 코로 나오면 비염, 기관지로 나오면 천식, 뼈로 가면 류마티드 관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행복 호르몬의 95%는 뇌가 아닌 장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배 아파. 배 아픈데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맞지 않아요? 배 아픈데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상 쓰게 되잖아요. 근데 행복, 뇌가 장이 깨끗하면, 장이 건강하면 행복 호르몬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 몸에 가장 좋은 유산균 어떤 거냐? 답은 개인 맞춤형 유산균. 내 장에 맞는 거여야 되겠죠. 뭐 제가 만약에 온 가족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이게 팬이 참 슬픕니다. 네. 온 가족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개인 맞춤 유산균인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어디서 이제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유산균 하나 사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의 장 상태가 다 달라요. 엄마는 설사, 아빠는 변비, 딸은 뭐 몰라. 하여튼 아들은 어떻게 그랬어. 다 장 상태가 다 달라. 그런데 유산균은 또 똑같은 걸 다 나눠 먹어요. 그쵸? 근데 사람마다 장은 지문이 서로 다른 것처럼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한테 맞춤, 내 장에 꼭 맞는 유산균을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 가장 맞춘 유산균 말고도 그럼 내가 또 유산균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알면 좀 생각이 되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격을 보고 고른다? 기준이 없으면 가격을 보고 골라요. 그런데 내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면 그 기준에 따라 고르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효과적인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일단 균주를 보셔야 돼요. 유산균이니까 당연히 균주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균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 유산균은 수많은 SCI급 논문. 이게 SCI가 그냥이 아니에요. SCI급은 다 검증된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아메이 유산균의 균주는 검증돼서 마치 그 개들이 족보 있잖아요. 족보. 뭐 얘는 무슨 잡종이야, 얘는 순종이야, 막 이런 것처럼 족보가 있는 것처럼 유산균이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가 뭐냐?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 HN019 영어 대문자하고 숫자 써져 있는 게 이렇게 다 있거든요. BL04 이거 먹고 계시는 유산균 뒷면을 딱 봤을 때 뭐 비피도 박테리움 막 이런 거만 있는 거 말고 HN019, BL04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메이커 이렇게 쫙 이런 것처럼 메이커 균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균주예요. 그리고 엔테로코커스 패시온균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항생제 내성 유발균이고요. 생각보다 제가 네이버로 그 유산균을 딱 네이버에 유산균을 딱 검색하고 나서 시중에 판매한 유산균을 다 성분을 본 적이 그 어느 날 기차 타고 2시간 가면서 아이고 심심하다 하면서 그 검색을 한번 해볼까 해서 2시간 내내 검색했는데 제가 2시간 모두 엔테로코커스 패션균이 있는 유산균이 한 90%였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는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균이고요. 외국에서는 식용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동물 사료용으로만 허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법이 없으니까 인체가 허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균은 변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균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산균한테 값이 싸고 동물 먹이는 건데 얼마나 뭐 저렴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넘어갈게요. 너무 비속어를 남발했다는 생각이 딱 드네. 녹화하셨으면 또 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리 균 좋은 걸 먹어도 얘가 장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유산균 여러 가지 장로 가는 동안 위에서 이게 산성이니까 위가 산성이니까 산에 죽고 그러니까 내산성, 산성이 담즙에도 죽고 장에 도달해야 되고 장에 붙어서 살아나야 되고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다 해당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균주가 좋아야 돼. 똘똘해야 된다. 옛날엔 이거를 코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이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똘똘한 애들 그냥 많이 넣으면 돼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보통 시중에서 보면은 냉장 보관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냉장 보관 유산균은 사실 좋지 않아요. 우리가 냉장을 온도를 일정하게 시원한 데서 보관해야지만 유산균이 보호가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한 거예요. 약한 건데 사람의 몸은 보관인가요? 36.5도잖아요. 사람의 몸은 따뜻한 온탕인데, 냉장 보관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남극에 사는 펭귄이에요. 펭귄이라고 볼게요. 펭귄을 아프리카에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아프리카.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진맥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냉장고에서만 살던 애가 36.5도에 가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실온 보관 제품입니다. 온도를 따지지 않아요. 그만큼 똘똘하고 강한 애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 까다로운 배합. 이건 뭐냐면 유산균뿐만 아니라 그 먹이까지 같이 다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장균 수가 83억.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비피도 박테리움의 비율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85% 정도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비피도 박테리움이 떨어져요. 근데 아이들은 비피도 박테리움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떨어지는데 시중에 그때 어떤 약사님이 그 중강의에서 얘기했었어요. 시중에 비피도 박테리움이 30%만 넘어도 이거 좋은 유산균인데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저희 거는 85%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아메이가 아니라도 드셔라. 예, 그래서 얘기하고 싶고요. 이제 세포가 재생되는 기간이 보통 위세포, 대장세포 다 재생주기가 다른데요. 혈액은 3, 4개월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관리하고 장을 관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섭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의 아메이의 유산균 종류가 개인 맞춤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겁니다. 하루에 1,730원 정도 하고요. 키즈 유산균은 아이들이 먹는 건데 제가 이거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저는 아이는 아니지만 한 통 사가지고 제가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탁탁 털자마자 바로 녹는 거예요. 보통은 유산균이 그러니까 이빨에 끼거나 뭐 이게 잇몸에 끼거나 혀에 남거나 조금 약간 그렇잖아요.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유산균은 딱 먹자마자 약간 청량하면서 단맛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순식간에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호불호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아이들 입맛 예민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비타민 C와 아연이 들어있어요. 아연은 면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뮤니티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키즈 유산균이에요. 그다음에 여성 질 유산균. 이건 이제 생식기 쪽이 이제 많이 아픈 거. 장과 질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장 밑에 우리 자궁이 있기 때문에 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장이 안 좋으면 이제 질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쪽인데 특히 안 좋다 그러면 여성 질 유산균 특화된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가족 유산균 균은 이거 이제 보통 365라고 하는데 매일 온가족 유산균 다 같이 먹을 때는 이제 온가족 유산균 너무 좋고 면역 강화 유산균은 이거 역시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이 들어 있고 삼키는 제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을 다 뜯었어요. 그리고 여러 포를 그 단백질 쉐이크 겉모닝 할 때 넣어서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아무 맛도 안 나요. 네. 그 다이어트 유산균도 제가 이 슬림핏을 저는 이 캡슐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이게 왠지 이렇게 이게 딱 내 몸에 달라붙을 것 같은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 단백질 넣어봤거든요. 냄새를 딱 맡았죠. 그래서 걔가 아까 콩콩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탁탁탁 그 캡슐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넣어서 먹어봤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많이 먹어야겠죠.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저 하루 2,330원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소화유산균 나왔어요. 이거는 단백질 소화가 안 되거나 탄수화물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밥을 좀 거하게 먹었을 때 자기 전에 이렇게 한 포 먹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건 뭐냐면 오늘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진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거밖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근데 이제 9시 25분에 저는 김현우리다. 저희 집에 온 가족인데 이게 김현우리가 아니고 이제 각자 먹습니다. 뭐 제가 단백질을 챙겨주진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먹어야죠. 다 큰 성인인데. 그래서 저희 김현우리더니 뭐 보니까 7시 43분에 이걸 먹고 사진 찍었네요. 김현우리더는 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 저는 나가기 직전에 먹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애 거예요. 안 일어나서 물을 타놓지 못했어요. 참, 이게 고3의 아들인데 슬픕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먹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 굿모닝을 5월 달부터 했으니까 5, 6, 7, 8 이제 3개월째,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혼자 먹으라 그랬으면 저는 먹다 말았을 겁니다. 먹다가 그냥 버리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먹고 온 가족이 먹고 여러 파트너들과 먹고 파트너들 가족들도 먹고 파트너 소비자도 다 같이 먹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아까 이게 자료 준비하면서 올라온 것까지만 제가 해놨는데 이게 매일매일 저한테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 하면 평생 할 수 있는 게 굿모닝인 것 같아요.
꾸준히 지속하니까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처음 이건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지금 제 첫 사례라서 기억나서 올린 건데 이 친구가 20대 초반 남자 아이인데 그러니까 소아당뇨, 그러니까 일형당뇨로 이게 염증이 항상 염증이 잘 이렇게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당뇨가 아무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자른 이유는 이제 우통을 이제 벗은 거죠. 매일 아침 엄마가 강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먹인 이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백질 굿모닝만 했을 뿐인데 피부가 좋아졌죠. 여기 하나 남아있고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파트너 엄마인데 63세 어머니 굿모닝 한 달 후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많이들 느끼시지 않나요? 눈 피로가 조금 덜해졌다. 그다음에 이거는 한 달 정도 했는데 피부 질환이 눈에 띄게 가라앉고 피부가 부드러워졌고 부유방이 확 없어져서 옷 입기가 편해졌다. 그래서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침에 빈속으로 출근하니까 과자와 믹스커피로 하루 시작했는데 아 저도 그랬어요. 간식을 자주 먹죠. 그렇죠. 겉모닝고 단백질 모닝 허기짐이 덜하고 자연스럽게 간식이 줄었다. 모두들 느끼는 것일 겁니다. 네, 그다음에 평소 아침밥을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밥을 안 먹었대요. 근데 굿모닝 후 하루를 든든히 시작할 수 있었고 머리카락도 두꺼워지고 손톱도 안 깨져서 좋았다. 이거는 이제 친정 엄마 아픈 조카가 밤새 안녕했는지 아침마다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배고픔도 줄고 속도 편하고 변도 잘 봤다. 그다음에 이거는 변 상태도 좋고 머리카락도 빠짐이 확 줄었고 피부도 좋아졌다. 이 역류성 식도염도 좋아지고 변비까지 해결했대요. 불규칙적이었던 생리주기가 규칙적으로 바뀌었대요. 너무 단순하게도 단백질과 유산균을 아침에 먹었을 뿐인데. 예. 자, 이거는 중일 남자인데, 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굿모닝 후 4개월이 됐는데, 보통 이 사업자 리더님이 사례인데, 자기 아들, 딸은 이 좋은 거 자기 아들, 딸부터 먹지 않겠어요? 근데 근육량이 오르고 체지방이 떨어졌대요. 인바디 점수가 98에서 104. 와, 98도 대단한데 104 실화입니까? 104까지 올랐다는. 아, 진짜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진짜. 자, 이런 사례가 많은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 되겠다 보니까 이 사례는 여기까지만 실었습니다. 더 많은 사례들도 있으시겠죠? 네. 만약에 매일 아침에 식단을 내가 탄수화물이 아닌 근데 단백질로 바꾼다면 상상해 보세요. 이걸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우리 보통 우유와 시리얼 먹지 않나요? 우유와 시리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시리얼은 그래도 탄수화물이고요. 우유는 뭘까요? 아까 유청 단백질 뭐 이런 우유가 있죠. 동물성 단백질이겠죠. 이런 걸로 그냥 한 끼 이렇게 먹는 거. 빵과 커피. 이렇게 보통 먹죠? 구황작물. 아, 그래도 나는 좀 건강해. 옥수수, 감자, 고구마. 건강한 탄수화물이잖아. 막 이런 구황작물 먹죠. 이거 탄수화물이에요. 이거 탄수화물이죠. 이거 탄수화물이에요. 이거 탄수화물이에요. 그쵸? 구척 반상을 막 차려 탄수화물이에요. 다 탄수화물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을 내가 먹느라고 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고구마는 그냥 생으로 먹습니까? 얘도 쪄야 돼요. 빵은 그냥 먹어 사와야 돼요. 커피 끓여야 돼요. 우유 사놔야 돼요. 시리얼 부어야 돼요. 부처 반상 차려야 돼요. 탄수화물을 먹느라고도 이렇게 내가 에너지와 돈과 다 쓴다는 거죠. 이건 공짜로 먹나요? 그런데 내가 단백질, 왠지 단백질을 먹는 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아까 제가 1,300원 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막상 생각해 보면 오히려 똑같은 에너지인데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로 바꾼다면 내 삶의 질이 올라갈 거다. 그것도 단순히 한두 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상이라면 제가 아까 저희 집의 겉모닝 오늘 아침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저희 남편이 김현우 리더가 아침에 어떤 걸 먹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가요. 얼마나 그 아침 식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안 쓰이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굿모닝을 루틴으로 잡으면 아침 식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아침에 끊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거는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를 한번 마음속으로 카운트 해보세요. 자, 1. 밥보다 빵이 더 좋다. 음.
식사를 간식으로 대체한 일이 잦다. 간식이라는 건 과자가 아니에요. 빵, 떡, 빵,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배가 불러서 속이 거북해도 또 먹는다. 밥을 먹었는데 과일을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 빵을 먹고, 빵을 먹었는데 과자를 먹고, 과자를 먹고 나서 커피를 먹는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가는 게 계속 먹는다는 거죠. 밥 배 따로 있고, 빵 배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푼다. 저 해당돼요. 남은 음식은 반드시 다 먹는다. 주위에 늘 군것질거리가 있죠. 식이요법 다이어트는 언제나 작심삼일이죠. 식사를 하고 나면 단 음식이 땡기죠. 야식이나 술을 먹어야 잠이 온다.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여기 5개 이상은 탄수화물 중독 초기, 7개 이상은 탄수화물 중독 심각. 탄수화물 중독이 왜 위험할까?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원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고 지속적으로 쌓이면 만성 피로, 비만,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원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요. 탄단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점심이고 저녁은 탄수화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3끼 중 아침 한 끼라도 의도적으로 내가 한 끼만이라도 탄수화물을 끊고 아침에는 단백질을 넣어주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점심에도 먹을 탄수화물, 저녁에도 먹을 탄수화물, 간식으로도 먹을 탄수화물, 아침 한 끼만으로 단백질로 먹어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방된다.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사례들 아마 이것을 보고 계시는 굿모닝을 최소 뭐 한 달 이상 지속하신 분들은 모두 느낄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아침에 굿모닝 하고 나니까 간식을 덜 먹게 돼. 속이 든든해. 그리고 변을 잘 보게, 유산균 먹으니까요. 변도 잘 보게 되니까 이렇게 몸이 붓기가 좀 덜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했던 게 오늘 저도 어떤 리더 다이아몬드 리더님하고 미팅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리더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다 체지방이 내려고 근육량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굿모닝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근육이 증가했고 체지방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단순히 아메이 사업 이런 걸 떠나서 나부터 내 가족부터 차근차근 많은 돈을 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10만 원 정도면은 유산균과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습관으로 아침 루틴으로 잡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저희 준비한 강의는 마쳤고요.